자, 이번 시간은 이제 스캐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ew 자바 프로젝트 하시고요. 이름은 그리고 여기 모듈 이렇게 나오는 거는 don't create 하시고요. 자, 역시 src 폴더에다가 스캐너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클래스 하셔서 new 클래스 하셔서 이렇게 스캐너라고만 써도 되기는 하는데, 기존에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서 이름이 겹치죠. 그럼 나중에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스캐너 테스트라고 해서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 안에다가는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돼야 되니까 메인이 나와야겠죠. 메인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맨 위에 메인 메서드라고 보일 거고요. 넣어주세요. 그래서 스캐너라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입력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우리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시켜 볼 거예요.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컴퓨터가 기억을 해야죠. 그게 우리의 램, 메모리 어딘가에 만들어져요. 데이터가 어딘가에 만들어지는데 그 어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메모리 안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주기억 장치에는 주소가 쫙 붙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각각 사시는 집에 나라에서 이렇게 부여한 주소 있죠? 그쵸? 그것처럼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 어렵잖아요. 그쵸? 도로명 주소, 길 이름도 모르는데 여기가 어디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알기 쉽게 그 주소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 시골도 다 주소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장님 댁 이러면 다 알잖아요. 뭐 은행나무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일 때 아무렇게나 막 붙이는 건 아니고 뭐 대충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의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할 규칙은 있어요. 그 규칙 얘기를 살짝 드려볼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우리 컴퓨터 어디엔가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 기억 장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변수라고 불러요. 뭐 유식하게 영어로 말하면은 variable이라고 말하고요. 이 변수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변수에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쵸?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거든요. 근데 기왕 이름 짓는 거 딱 봤을 때 여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겠다 하는 게 유추가 되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약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클래스 만들 때 2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돼서 하나의 이름을 만들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런 거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랬죠. 그 규칙은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느냐? 변수 이름은 영문자. 이때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는 코드값 자체가 달랐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보통 이거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달러, 요것도 포함한 언어가 있는데 자바는 언더스코어예요. 그래서 요것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고, 첫 글자를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첫 글자.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거에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언더스코어 ABC, 요거는 변수명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맨 앞에 언더스코어 문자죠? 그쵸? 근데 이렇게 맨 앞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숫자가 나왔죠? 그쵸? 이거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모리에 이 변수가 처음에 딱 생기면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가 맨날 깨끗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저기 뭐 내가 영화 한 편 이렇게 보고 나서 다 봤으니까 제거하고 이렇게 하죠. 복사하는 데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은근히? 근데 삭제는 복사하는 시간에 비하면 엄청 빠르게 하죠. 그쵸? 그 이유가 우리가 파일을 복사하면 여러분들 디스크에 그 0과 1로 되어 있는 그 파일 정보를 헤드가 움직여 다 써야 돼요. 근데 지울 때 어떡하냐면요. 지울 때는 이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여기 보시면 요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고 요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고 한 정보가 있어요. 뭐 파일 할당 배치도라고 하는 게 안에 들어있거든요. 거기를 날려요. 거기를 날리거나 아니면은 파일의 시작 부분 있죠. 거기를 전부 0으로 채워버려요. 그러면 이걸 없는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포렌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거 삭제된 파일 복구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세무서 나왔다고 컴퓨터를 밖으로 던지고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럼 감사합니다 가져가요. 가져가도 하도 다 복구돼요. 근데 복구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자리를 다른 파일이 덮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웠어. 그럼 요건 복구가 된다고요. 근데 요걸 지웠는데 다른 파일이 복사가 되면서 요만큼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럼 먼저 거랑 겹쳤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저 빨간 게 복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파란 게 손상이 되죠. 그쵸? 그래서 전체 복구는 못해요. 하지만 포렌식으로 때리면은 요 빨간 부분 요만큼만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뭐 뉴스 보시면은 그 포렌식을 하는데 바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일은 이렇게 이제 지워져도 복구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억 장치도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 샥 들어가 있어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클립스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 카톡 하나씩은 또 띄워 놓으셨죠? 그렇죠? 뭐 이런 거 띄우고 막 하다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또 다른 게 실행되고 하니까 우리 램은 깨끗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 껐다 키면 깨끗해요. 왜? 램이라는 거는 랜덤 억세스 메모리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요. 날아간다 그 얘기죠? 언제요? 전원 껐다 키면요. 전원 껐다 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싹 날아가 버려요. 반대로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게 롬이에요. 주기억 장치로 하면 램, 롬을 합쳐서 말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흔히 그냥 램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은 뉴스에 보기 힘든데 뭐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몇 메가 D램을 개발했다 이런 혹시 말 본 적 있으세요?
그 D램이 여러분들 PC에 꼽혀 있는 그냥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이나믹 램, 동적 램이라는 거고, 이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정적 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우리 메모리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메모리 어딘가에 생기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변수만 딱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컴퓨터가 우리가 막 쓰다 보면은 그냥 램에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를 내 땅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모르죠.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요. 변수를 선언한 후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뭐 변수를 먼저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봐야 가능하겠죠. 자,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변수를 만드시는 방법은 이래요. 앞에다가 항상 자료형을 적어줍니다. 자료형은 우리가 지금 아직 클래스 이런 거는 안 배웠으니까, 그쵸? 여지껏 배운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제 배웠던 기본 자료형 8가지 있었죠. 그쵸? 인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걸 적어주는 거예요. 파이썬은 이걸 안 써요. 그냥 변수 이름 딱 적어버려요. 그리고 데이터를 바로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밀려 들어오는 데이터의 타입 있죠. 이 타입으로 자동으로 변수의 타입이 결정돼 버려요. 파이썬이 그렇고, 우리 나중에 배울게 될 것 중에 자바스크립트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그래요. 우리 교과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PHP라고 하는 거 있어요. 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변수만 띡 만들고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들어오는 데이터가 정수면 정수형으로, 실수면 실수형으로. 근데 이 자바는 그런 언어와는 좀 다르게 C, C++, 자바 이런 애들은 항상 나는 어떤 변수를 만들 건데 이 변수는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아이야 라고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다른 데이터 집어넣으면 에러가 떠요. 그래서 항상 앞에다가 뭘 쓰고 시작한다? 자료형을 쓰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변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제가 어저께는 세미콜론 얘기 안 했는데, 저 세미콜론은 우리 뭐 국어로 치면 마침표. 그러니까 자바로 우리가 한 문장 코딩을 하죠. 여기가 끝. 한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기호가 세미콜론입니다. 그러니까 세미콜론만 잘 찍으면은 한 줄에 여러 문장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잘 찍으면 그러니까 한 문장을 여러 줄 있죠. 그러니까 이 화면 꽉 차서 더 이상 쓰고 싶은데, 물론 쓸 수는 있죠. 대신 왔다 갔다 스크롤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코드가 길면. 그러면 줄 분리해 가지고 여러 줄을 찍어도 맨 끝에 뭐만 잘 찍으면, 세미콜론만 잘 찍으면 돼요. 근데 반대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문장이 원칙이에요. 무조건. 그게 원칙이라서 뒤에 세미콜론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약간의 언어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그냥 변수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만 선언하면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램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눈으로 읽어낼 수가 없죠. 그렇다고 손으로 만져본다고 읽혀지지도 않죠. 안에 뭐가 들어있나 모르죠. 우리는 내가 모르는 데이터는 쓰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변수에는 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쓰레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고 시작을 해야 한다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값을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수를 만들 때
자료형 변수명 이렇게 하시고 equal 한 다음에 초기치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변수만 만드는 거예요. 밑에 거는 변수를 만들고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건 집만 산 거고, 집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처음 분양받아서 새 집 들어갈 때 입주 청소 해야 돼요. 거기 이제 그 뭐 이것저것 공사하면서, 그쵸? 안에 발생한 쓰레기들, 먼지들, 그런 거 치우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거 치우지 않은 상태가 그냥 변수명, 제 화면 기준 10번 줄.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가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겠죠? 그쵸? 입주 청소하고, 그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는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언어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요 는의 의미, 이거를 이제 아마 아시고 계실 건데, 여기 는 있잖아요. 자, 언어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저 는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는이 아니에요. 산수에서 는 그러면 같다죠. 그쵸? 근데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는 그러면 저게 같다가 아니에요. 제가 같다로 인식되는 언어도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거. 비주얼 베이직은 는만 쓰면 같다로 인식을 해요. 근데 대개 모든 언어는 너랑 나랑 같니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개를 쓰는 거죠. 심지어 자바스크립트는 이것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요. 걔는 진짜 처음에 대충 만든 언어라서 대충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다 계속 지금 살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게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와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게 돼? 돼요. 근데 일단 이제 지금은 요거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적어 드릴게요. 자 이거의 의미는 대입이라고도 하고 할당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뭐 굳이 부르면 대입문, 어떤 책에는 할당문, 어떤 책에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배정문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거 요거가 같다로 사용이 됩니다. 곧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안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는의 의미예요. 는 오른쪽에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는 왼쪽에는 기억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는 왼쪽에 있는 기억 장소에 기억시켜라.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반드시 초기화 얘기했었죠. 그쵸? 요거 에라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초기화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적당한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그때 반드시 이게 만약에 이게 파이썬이었으면 적당한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자바는 지금 빨간 줄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우스 올려보니까 이렇게요. 자, num이라고 하는 변수가 be resolved 어쩌고 나와 있네요. 그쵸? 이런 변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언도 안 한 변수 쓰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지울게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자, 앞에 int라고 했죠? 그쵸? 나는 뭐를 기억하는 정수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 장소를 만들 거야. 이름은 num이야 라고 자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바 컴파일러가 번역기가 기계어로 번역을 하면서 내 메모리 어딘가에 어딘진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알면 알아서 소용없어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뭐 지금은 100번지인데 이따 200번지 바뀌거든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저렇게 하면은 num이라는 이름의 변수, 기억 장소가 내 컴퓨터 어디에 생깁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노란 줄 나와 있죠. 그쵸? 저 노란 줄은 경고예요. 마우스 올려 보시면 이렇게 뭐 에러처럼 보이는데 빨간 줄은 문법적으로 에러가 있단 말이고 노란 줄은 경고입니다. 프로그램 실행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고가 뜬 거예요. num is not used. 그래서 지역 로컬 변수. 저 num이라는 변수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왜? 안에 뭐가 들어있다? 쓰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여기. 근데 어쨌건 이거 이렇게 보시면 경고는 떴지만 문법적인 에러는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기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선언만 했지 아직 사용은 안 했죠. 그쵸? 자, 근데 이걸 여기서 자, num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어떤 연산을 하던 이렇게 출력을 하던 어쨌건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쓰려고 봤더니 빨간 줄 나왔죠. 그러니까 방금 여기다 만든 얘는 아까 노란 줄을 사라졌죠. 왜? 여기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끝에 뭐라고 했어요? Not have been initialized. 초기화 안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 줄 나왔으니까 실행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어차피 실행해봐야 에러예요. 이렇게 뜨고요. 어차피 이거 실행해봤자 이렇게 무슨 exception이란 말도 안 나왔죠? 그렇죠? 그냥 에러예요. 대신 이제 에러가 여기 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바 이거 좋아요. 이클립스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떴다 나와요. 그리고 그거 클릭하잖아요. 글이 가요. 그러니까 파일 많이 열어놓고 할 때 있죠? 그때 이렇게 클릭하고 그 파일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이게 바로 방금 제가 말한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키는 방법은 여기서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전에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제 자 num이라고 하는 변수 있죠. 이 변수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내가 아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죠. 그쵸? 100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초기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던 빨간 줄이 안 나오죠. 그리고 실행하면 저는 100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콘솔 화면에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얘기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모든 편집 툴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클립스는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초기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초기화 안 된 거죠. 빨간 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딩 하시다가 빨간 줄이 뜨면 일단 무조건 먼저 하실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빨간 줄 위로 마우스 올리세요. 빨간 줄 나오면 무조건 빨간 줄 위로 이렇게 마우스 올립니다. 올려 보시면은 일단 첫 줄에 있는 건 에러 메시지예요. 끝에 보니까 뭐가 안 됐대요? 초기화가 안 됐대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제시되면 그 중에 적절한 아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하나밖에 없죠. 뭐래요? initialize variable이죠. 초기화 하래죠?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찍으시면 돼요. 이거 찍으시면 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가 자동으로 num equal 0을 넣어버렸죠. 자, 그러면 요렇게 코딩이 되면 그게 요거네요. 맞죠? 자료형
변수명 이퀄 초기치. 그래서 이렇게 주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어 넣지 않아도 변수를 만들면서 그 변수가 뭐가 된 거다? 초기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값이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찍으니까 이퀄 0 나오면서 0자리가 블록이 잡혀 있죠. 그죠? 우리가 변수 만들고 초기화를 하면 일반적으로 0으로 많이 해요. 근데 무조건 0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나는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짜야 돼. 이럴 수 있죠. 팩토리얼은 죄다 뭐 하는 거예요? 죄다 곱셈하는 거죠. 5팩토리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120 나오는 거. 그죠? 여러분들 저기 전화기 키패드에 있는 숫자 다 곱해 보세요. 얼마예요? 지금 곱하고 있는 거 아니죠? 1 곱하기 2는 2, 2, 3은 이거 하는 거 아니죠? 키패드 맨 아래줄에 가시면 0 있어요. 그쵸? 자, 0이면 거기다가 뭐 100이 아니라 100 할아버지를 곱해도 0이죠? 그쵸? 만약에 나는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돼. 초기치를 0으로 했네? 그럼 거기다가 100만 년 곱해봤자 0이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화하면 0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바는 클래스 만들 때 자동 초기화가 돼요. 숫자, 정수나 실수는 0으로 초기화하고요. 문자 있죠? 걔는 공백으로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불린, 기억나? 불린? 걔가 참 거짓 기억한다고 그랬죠. 불린은 펄스를 기본값으로 기억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동 초기화도 0으로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초기화는 0으로 많이 하지만 무조건 0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죠? 팩토리얼이었어? 그럼 여기다 이렇게 누르면 바로 수정되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이클립스가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에러 인식을 해요. 에러 인식을 하고 문법적으로 에러가 있는 부분은 밑에 빨간 줄 나옵니다. 빨간 줄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줄 위로 마우스 올리시면 에러 메시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2가지 이상이 제시가 되면 그 중에 적절한 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방금처럼 1가지만 제시가 되면 냅다 그거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에러 알아서 지가 다 고쳐줘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뭐 변수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짧게 한 거거든요. 보통 책 보시면 저 변수 얘기가 챕터 하나예요. 한 10페이지 돼요. 거기에 이제 어제 말했던 자료형까지 같이 묶으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숏 그러면은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렇게 칸 만들어서 0이랑 1 써놓고 막 이러고 있어요. 비전공자 자바 공부하지 말란 얘기죠. 그쵸?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시스템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되시려면 실력 더 쌓으셔야 되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겠죠? 그런 거는 뭐 펌웨어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소형 가전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 밥솥이 무슨 머리에서 말을 하겠어요?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메뉴 누르면 타이머 나오죠. 시간 지나가죠. 타이머 0 되면 그만하게 걸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간단한 하드웨어 만지는 거 있죠? 그런 건 C로예요, C. 저 밖에 엘리베이터도 C로 짜가지고 제어하는 거예요. 가끔 알고리즘 이상하게 짜놓으면 엘리베이터에 두 개 있는 거 있죠? 막 이상하게 쓰고 하는 거 있어요. 막 지나가고. 그게 좀 알고리즘을 이상하게 짜놓으면 이제 그런 건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기억하는 기억 장소, 변수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만 얘기를 해드렸어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더 많이 얘기해도 기억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방금 여기 초기화 안 하면 제가 에러 뜨는 거 이제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는 만들어 사용하시면 돼요.